5년 전 학생들의 시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교수 2명이 복직됐습니다. 교육부 권고안이 내려진 지 한 달여 만에 청와대 이사회가 교수들의 복직을 의결했습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의 협치를 약속하며 비민주 계열에 내어주기로 했던 상임위 자리는 느닷없이 반대표가 나와 잡음이 일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2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30대 남성은 휴가차 국내로 입국해 검사받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고흥으로 귀농한 사람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나 청년 유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 순천 청암대 소속 교수 2명이 학생들의 시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교육부가 해당 교수들에 대한 복직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대학 측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교육부 권고안이 내려진 지 한 달여 만에 청암대 이사회가 교수들의 복직을 의결했습니다. 해임 교수들은 5년 만에 교단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청암대 소속 해임 교수 2명에게 복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지 5년 만입니다. 당시 교수들의 해고 사유는 학생 시위 방조 등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강명훈 전 총장을 상대로 교비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위를 벌였는데 해당 교수들이 시위를 방조했다며 파면과 재임용 탈락 등의 부당 징계를 내린 겁니다.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교수들의 징계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도 청암대를 압박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는 공문을 내린 겁니다. 청암대 측은 교육부에 공문이 발송된 지 한 달여 만에 교수들의 복직을 의결했습니다. 저희 대학 교직원들 대다수는 이러한 결정을 환영을 기대하던 거니까 환영을 하고요. 이사의 결정을 이제 이행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슴을 졸여왔던 해임 교수들은 이제서야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학교 측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게 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구성원으로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 총장님하고 이사장 쪽에서 좀 상생하는 의미에서 좀 제일보다는 그런 선택을 해서 지금 열렸다고 생각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를 앞으로 정상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또 반영한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좀 원칙하고 황당하게 다시 징계를 내리고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고. 강명훈 전 총장의 교비 배임 사건을 비롯해 교수 부당해고 논란이 지속됐던 순천 청암대학교. 대학 정상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30대 남성으로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후 해외 입국자 KTX 전용칸을 이용해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며 별다른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한 이 남성은 휴가차 국내에 입국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광명역에서 목포역까지 KTX에 동승한 접촉자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이 중 14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오면서 지역사회 확산은 물론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34번째 환자가 발생한 뒤 다단계 업체의 모임이나 설명회, 사찰과 병원을 중심으로 최근 5일 동안 확진자 2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지난달 30일부터 하루 사이에만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나와 광주의 확진자는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다단계 업체와 관련해서는 목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N차 감염은 한정적이지 않은 무한 감염을 뜻합니다. 전남 지역 산업활동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남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전월보다는 3.8% 줄면서 2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은 1차 금속이 마이너스 29.2%로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였고 화학제품 마이너스 6.5% 등 전체적으로 5.2% 줄었습니다. 출하는 석유정제가 26.8%, 기타 운송장비 20.8%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2% 늘었습니다. 재고는 화학제품과 1차 금속이 각각 7.3%와 5.9% 증가하는 등 5.2% 증가했습니다. 소비도 신발 가방이 마이너스 23.7%, 화장품 마이너스 16.4% 등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건설 역시 민간 부분이 마이너스 73.8%로 큰 폭 감소했습니다. 제11대 목포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다만 부의장에 비민주계 의원이 선출되면서 협치는 온데간데 없이 파행을 거듭해 기획복지위원장 자리는 끝내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11대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한 겁니다. 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민주당 사전 경선에서 뽑힌 박창수 의원과 민주평화당 장복성 의원, 민주당의 집안 단속에도 일부 이탈표는 있었지만 박창수 의원이 11표를 얻어 단 한 표 차이로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열린 의회, 힘 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선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무소속 최홍림 의원이 민주당 박용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13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최 의원은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탈당을 결정해 소속된 정당이 없는 상태. 앞으로는 기초의회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소통하는 의회,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의회는 의원 21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3명이 민주당 소속. 부의장을 제외하고 민주당 사전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의장단 자리도 채워졌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선 민주당 정용수, 김호수, 김관호 의원이 각각 운영과 도시건설, 관광경제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다만 기획복지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협치를 위해 비민주 계열에 주기로 약속했지만 반대 13표가 나와 잡음이 일었습니다. 단독 출마했던 무소속 문차복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정회를 결정하고 자체 회의를 거친 뒤 투표를 이어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획복지 한 자리는 비민주당에 주겠다. 아니 그게 아니었어? 2시 49분에 정해가지고 이거 2차 투표하는 건데 이런 식이 어디가 있어? 전반기를 지나면서 의원 간의 고소고발과 다툼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제11대 목포시의회. 새로운 원구성 역시도 비민주 계열이 배제됐다는 논란 속에 의회 본연의 기능과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에 진수화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광양시의회는 1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에는 진수화 의원을,
부의장에는 문양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진수화 의장은 2014년 시의회에 입성해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고 문양호 부의장은 광양읍, 본강 용역면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구성과 각 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장흥군의회도 1일 임시회를 열고 유상호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유상호 신임 의장은 재선 의원으로 앞선 전반기에서는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유 의장은 주민에게 신뢰받는 바른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군민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장흥군의회는 부의장으로 최은하 의원을 선출했으며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해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왕윤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김재승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는 위등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임채영 전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이 17대 순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임채영 부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등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 부시장은 1996년 지방고시로 공직을 시작해 보성군 부군수와 전라남도 경제과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고흥으로 귀농한 사람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대부분 50, 60대인데요. 고흥군이 고령화율이 높은 만큼 청년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고흥으로 귀농한 39살 하동수 씨. 고향으로 돌아온 하 씨는 먼저 귀농한 멘토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 좀 스트레스도 받고 애들이 셋이거든요.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직장 생활해서 월급 받는 것 갖고는 생활이 힘들어서 꿈을 안고 왔죠. 이처럼 고흥으로 귀농해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귀농한 사람 중 고흥을 선택한 사람이 1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고흥군은 인구 정책과 신설, 귀농기촌 행복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입된 인구로 높은 고령화율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귀농인 중 대부분이 50, 60대로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봐도 30대 이하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흥군이 30년 안에 소멸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젊은 세대 유입이 절실한 상황. 우리 고흥군으로 귀농하신 인구 연령층이 50, 60대가 주를 이루시는데 청년들이 고흥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온 고흥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광양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1일 최종 통과됐습니다.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 개발 사업은 차세대 신소재 산업 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중소철강사들이 미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철강 소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광양시와 경북 포항시, 충남 당진시가 참여하며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1,3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의 섬 4곳이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에 선정됐습니다. 신안군의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은 퍼플교가 있는 반월 박지도와 천사대교 너머에 있는 자은도, 이른바 섬티아고로 불리며 순례길이 조성된 기점 소학도, 다양한 소금 체험이 가능한 증도 등 4곳입니다.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에 있어 임자대교 개통도 앞두고 있어 관광객 500만 시대에 대비하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시내버스가 경유하게 되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매표소까지 진입하는 200번 시내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00번 버스는 국가정원에서 아랫장을 거쳐 순천역까지 이동하는 노선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랫장 방면은 길이 좁아 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상인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시내버스 통행로가 확보됐습니다. 순천역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200번 버스를 타고 아랫장을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오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당분간 코로나19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은 정말 200번 버스가 효자 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기존 8개에서 농기계 사고 사망이나 후유 장애, 익사, 침몰 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지원 등 6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목포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옥수수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섬섬여수 옥수수라는 옥수수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라남도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선정돼 도비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 사업비를 통해 옥수수 국수와 장류, 과자, 차를 생산하고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유통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오는 7일까지 교육생 15명을 접수받아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의 50%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이며 출입국 관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론 교재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4가지 언어로 제작해 지원하며 실기 교육은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 위탁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포 대반동 앞바다에 설치된 스카이워크가 개통했습니다. 목포시는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대반동 유달 우원저 앞바다에 스카이워크와 포토존을 조성하고 7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바닥에 투명한 강화 유리와 철제 발판이 깔려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1일부터 생활 폐기물 수거와 도로 청소 시간을 일부 변경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만 운영되던 생활 폐기물 수거는 토요일 오후까지 연장됩니다.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전 오후에 진행되던 가로 청소는 토요일 오전 오후에만 하고 일요일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기동반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광양에서는 토요일 오후부터 주말 동안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등으로 민원이 잇따라왔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9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불쾌지수와 식중독 지수가 높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만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